네, 안녕하십니까. 현장 생중계 마감 직전 토토입니다. 저는 점프볼 편집장 손대범이고요. 제 옆에는 월간 루키 이민재 기자 나와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민재 기자, NBA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이. 네. 네, 하지만 여전히 생소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자, 마감 직전 토토 저희 프로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마감 직전 토토는 말 그대로 이제 국내 농구, 그다음에 뭐 NBA 여러 가지 많은 스포츠들의 실시간 부상 변수, 컨디션 정보를 파악하고 분석하는 토토 전문 분석 팟캐스트입니다. 네, 사실 뭐 이것이야말로 그동안의 토토 유저들이 가장 목말라했던 정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하지만 근데 기존 토토 분석은 단지 그 전문가의 분석이나 슈퍼컴퓨터 분석에 의존했는데 실시간 정보 파악을 위해서는 불완전한 이제 현장 기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팟캐스트는 국내 최고 전문가들을 모시고 현장 취재 기자들을 연결해 따끈따끈한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고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NBA나 해외 축구 등 현장 연결이 어려운 해외 리그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팀의 부상 변수나 분위기, 동정 등을 정보를 모아가지고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민재 기자 하면은 역시 NBA 전문 기자로서 오랫동안 활동해왔고 네. 전술, 뭐 야동 다 긁어보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그런 그렇죠. 네. 숨은 정보 찾는데 아주 일가견 있는 분이기 때문에 네. 오늘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마감 직전 토토 베타 서비스 NBA 두 번째 방송입니다. 10월 21일까지 무료 베타 서비스를 실시하고요. 11월 22일부터는 본격적인 유료 서비스에 들어갑니다. 자, 국내 농구뿐만 아니라 국내 야구, 축구, 그리고 여러분이 듣고 계신 NBA, 메이저리그, 유럽 축구 등 토토, 프로토 대상 경기를 면밀하게 분석해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방송은 마감 직전 토토 앱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는데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마감 직전 토토를 입력하시면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고요. 많은 분들이 앱을 다운받는데 유료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데 무료입니다. 그리고 스포츠조선 웹사이트 스포츠.조선.com이나 스포츠조선 모바일 웹과 앱에서 실시간 들으실 수 있고요. 저희 앱이나 유튜브 마토토를 검색하시면 다시 듣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경기 간단하게 이제 어떤 경기가 있는지 좀 브리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9일 토요일 오전에 열리는 경기는 NBA 8경기인데요. 모두 프로토 대상 경기입니다. 클리브랜드 캐벌리어스와 토론토 랩터스, 인디애나 페이서스 대 브루클린 네츠, 올랜도 매직, 디트로이트 피스톤스, 피닉스 선즈,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 샬럿 호네츠, 마이애미 히트, 휴스턴 로켓츠, 댈러스 매버릭스, LA 레이커스, 유타 재즈,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뉴올리언스 펠리컨즈인데요. 스페셜 N 경기에는 디트로이트와 올랜도, 2경기는 마이애미 샬럿, 3경기는 댈러스 휴스턴입니다. 네, 그럼 먼저 클리브랜드와 토론토 경기를 좀 먼저 보실까요? 배당률이 토론토가 2.05, 네. 클리브랜드가 1.48, 그리고 핸디는 토론토가 1.67, 그리고 클리브랜드가 1.77입니다. 자, 이 경기가 사실 지난 시즌 동부 컨퍼런스 파이널 리턴 매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동부 우승을 노리는 두 팀 간의 대결인데 출발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두 팀이. 그러니까요. 두 팀 모두 이제 개막전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또 기분 좋게 시즌을 출발했는데 클리브랜드는 역시나 우승팀으로서 디펜딩 챔피언으로서 좋은 모습 보였고 토론토도 역시나 드로잔이 40점, 발렌슈나스가 32득점으로 또 좋은 모습 보였죠. 네, 그렇기 때문에 두 팀 다 호각세가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당률이 좀 클리브랜드 쪽으로 좀 기울었습니다. 1.48이면 클리브랜드가 좀 쉽게 이긴다라고 사실 그런 배당률이 나왔거든요. 어떤 이유일까요, 이거는? 글쎄요. 이제 저는 지금 토론토 쪽에 조금 배당을 더 덜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지난 시즌 맞대결에서 토론토가 2승 1패로 우위를 네. 점했고 그 다음에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에서 물론 클리브랜드가 4승 2패로 우위를 점했지만 이번 경기는 토론토 홈이잖아요. 네. 토론토가 홈에서 클리브랜드를 클리브랜드에 진 적은 단 한 번밖에 없을 네. 정도로 홈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네. 토론토가 조금 유리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결정적으로 이민재가 그런 생각하는 이유도 하나가 발렌슈나스가 32득점을 기록했다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사실 뭐 지난 플레이오프 때는 이 선수가 부상 때문에 많이 못 나왔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트리스탄 탐슨이 좀 유리하지 않았나 싶은데 최근 경기를 보고 뭐 여름 동안에 연습도 많이 했고 또 어제 경기를 보니까 상당히 잘하더라고요. 네네. 또 게다가 물론 이게 32득점이라는 게 허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이 디트로이트의 드러먼드 선수가 그렇죠. 파울 네. 트러블 때문에 전반을 나가게 됐으니까 네네. 그런 점이 좀 어쩌면 좀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수가 정상 컨디션이라는 점은 클리브랜드에게 상당히 부담이 되겠죠. 그리고 저는 또 주목하고 싶은 게 더마레 캐롤 선수가 지난 음. 시즌과는 좀 모습이 다르다. 네. 조금 건강한 모습으로 르브론이나 뭐 카이리 어빙, 제이알 스미스 등을 좀 막아낼 수 있지 않을까. 네. 특히나 이제 토론토가 개막전 경기에서 되게 수비력이 좋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주목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토론토 랩터스는 클리브랜드를 라이벌로 생각하고 있고 클리브랜드는 라이벌로 생각하기보다는 좀 쫓아오는 상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네. 이런 분위기 또 홈에서의 그 적대적인 분위기 또 발렌슈나스 뭐 그런 거 생각해 본다면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토론토가 사고 한번 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토론토가 홈에서 클리브랜드를 많이 잡아낸 경험이 있다. 네. 이것도 있고 클리브랜드는 이만 션퍼트와 케이 펠더가 뇌진탕 부상으로 물론 이 두 선수 모두 뛸 수는 있어요. 네. 뛴다고 이제 업데이트 소식이 들어오긴 했는데 하지만 과연 이 선수들의 컨디션이 제 정상일까? 네. 또 이것도 좀 의문이 들고요. 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2.05 대 1.48이지만 네. 경기 자체는 상당히 박빙으로 예상이 될 것 같고 또 예상 외로 토론토가 역배당을 갈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또 꺼내셨네요. 네, 저도 거기에 네. 또 동의합니다. 아, 저 말고 이민재 기자 먼저 꺼내셨고 저는 살짝 동의하는 걸로. 네. 저는 반대로 알고 있었는데. 네. 네,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네. 홈에서 강한 토론토인데요. 이런 점을 좀 유의해서 배팅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가 브루클린 네츠와 인디애나 페이서스의 경기인데 네. 인디애나가 상당히 1.20 그리고 브루클린이 3.04입니다. 네. 또 핸디 같은 경우는 브루클린이 1.74, 인디애나가 1.70인데 사실 뭐 네임밸류라든지 여러 가지 봤을 때 인디애나의 완승이 또 예상되는 경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확실히 이제 배당만 봐도 또 알 수 있는 게 네. 브루클린 네츠는 지금 랜디 포이 선수, 네. 주전 슈팅 가드 이 선수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이제 데이투데이에 올라가 있는데 뭐 사실 이 선수가 있든 없든 네. 인디애나의 전력을 좀 이기기는 쉽지 않을까라는 또 예상이 들고요. 네. 네, 브루클린 또 새로운 포인트 가드와 또 새로운 감독이 또 이번 시즌 처음 선을 보였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아직 조직력이 좀 갖춰지지 않았지 않았을까 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브루클린 네츠 언론 쪽이라든지 구단 쪽은 애써 위로를 하고 있는 부분이 보스턴 셀틱스와의 경기에서 16점짜까지 벌어졌다가 그렇죠. 많이 좁혔잖아요. 지금 결과적으로는 117대 122로 끝났는데 5점 차까지 추격하는 참 잘한 것이다. 희망을 봤다라고 애써 좋게 평가를 하지만 반대 입장에서는 어차피 가비지 게임이었다. 그렇게 또 폄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저도 여기에 약간 조금 숟가락을 얹어보면은 케니 애킨스 감독이 예전에 뉴욕 닉스에서 어시스턴트 코치로 있을 때 제레미 린의 그 린세니티를 이끌었던 그 도와줬던 코치잖아요. 그분이 지금 이제 브루클린 감독으로 린과 같이 조화로운 모습을 보인다는 게 현지에서는 평가가 좋거든요. 하지만 그뿐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이외에는 뭐 전혀 브루클린의 강점을 찾아보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일단 두 팀 다 빠른 농구를 추구하고 있지만 이 빠른 것 속에서의 정교함은 인디애나가 좀 더 우위에 있고 또 레리 버드 사장이죠. 무조건 105점을 넣는 팀으로 만들어라 했는데 그 미션이 충실히 이행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인디애나가 배당률답게 좀 더 위에 있다라고 평가하고 싶네요. 그렇죠. 네. 자, 다음 경기는 디트로이트와 올랜도입니다. 디트로이트가 1.40, 올랜도가 2.23. 그리고 핸디는 디트로이트가 1.76이고요. 올랜도가 1.68인데 이 경기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올랜도와 디트로이트의 지난 시즌 맞대결을 보면은 디트로이트가 3승 0패. 그 다음에 이제 올랜도는 디트로이트 경기 이후 이제 백투백을 떠나게 돼요. 다음 상대가 이제 클리브랜드고 이제 원정 3연전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조금 그 체력적인 안배도 있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을 해봅니다. 버리고 간다 이 경기는. 버리고 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디트로이트가 일단 올랜도랑 둘 다 첫 경기를 졌습니다. 네네. 안 좋은 분위기 속에서 디트로이트가 홈 개막전을 맞게 됐는데 사실 드러먼드 선수가 초반에 그 개막전에서 말려가지고 더 안 좋은 분위기가 났던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번 경기 그런 만큼 디트로이트가 좀 더 드러먼드 선수가 네. 좀 힘을 내지 않을까 생각해보네요. 그리고 그것도 레지 잭슨 선수가 지금 부상으로 빠져 있잖아요. 디트로이트는. 그래서 그 잭슨의 공백이 좀 드러나는 게 안드레 드루먼드나 여러 선수들의 이제 패싱 게임이 좀 잘 안 되다 보니까 네. 스탠 뱅거니 감독도 경기 이후에 우리는 원 옵션 팀이었다고. 그러니까 네. 옵션이 하나밖에 없었다고. 이제 볼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네. 좀 수비와 리바운드에서 조금 음. 강점을 보여야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과연 그 부분이 하루 만에 음. 바뀔 수 있을지는 좀 모르겠는데. 네. 네. 아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올랜도 매직의 우세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혹시? 아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그 팁을 드리자면은 네. 비스맥 비욘버가 올랜도에서 이제 데뷔전을 갔습니다. 그렇죠. 첫 경기 개막전은 이제 징계 때문에 나오지 그렇죠. 못했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올랜도가 지난 경기에서 좀 골밑이 털렸었는데 비욘버가 가세한다면은 조금 그 안드레 드루먼드와의 대결에서 네. 어느 정도 좀 싸움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니콜라 부셰치치, 에반 포니에, 서지 이바카 여기 비욘보까지 가세하기 때문에 네. 이 포스트가 좀 더 든든해진다라고 보신 거죠. 네. 저는 반대로 드루먼드 선수가 지난 경기 보면은 다시 했던 얘기지만 1쿼터에 엘보우 맞고 네, 네. 2쿼터에 파울 트러블로 들어누웠거든요. 네. 사실 그런 부분을 좀 어느 정도 극복하고 이시 스미스 선수가 근데 나쁘게 하진 않았어요. 사실. 네, 그렇죠. 또 그러면서 수비가 드러먼드 선수가 존재감을 발휘한다면은 속공도 증가할 것이고 또 홈에서도 그렇게 약한 팀이 아니기 때문에 네. 좀 디트로이트가 조금 더 순위대로 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네. 디트로이트가 좀 우세한 부분도 있지만 이제 올랜도도 뭐 비스맥 비욘보의 뭐 네. 데뷔전이라던가 여러 가지에서 좀 음. 어느 정도 그 긴장감 있는 경기를 좀 펼치지 않을까 네. 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홈이잖아요 디트로이트가. 그런 부분에서 또 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결론을 내세요, 빨리. 결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결론 어떻게 내시나요? 네, 그래서 저는 디트로이트에 좀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이기 네. 때문에. 저도 디트로이트의 우위를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민재 기자는 디트로이트. 네. 네. 자, 네 번째 경기가 이제 오클라호마 시티와 피닉스 선즈인데요. 네. 이 경기 오클라호마 시티가 1.12, 피닉스 선즈가 3.70, 핸디캡은 오클라호마 시티가 1.71 그리고 피닉스가 1.73입니다. 네. 뭐 이거는 배당률이 말해주듯이 전력차가 좀 대변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오클라호마 시티 홈, 음. 그 다음에 전력, 뭐 이런 부분에서 1.12가 나온 거는 뭐 거의 뭐 네. 답이 나온 게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올라디포 그리고 애덤스 뭐 그다음에 사보니스 새 식구들이 참 많이 오긴 했지만 네. 어딘가 모르게 이 팀은 좀 도끼가 품었기 때문에 네, 서로들 다 역할을 잘 찾아가는 모습이었고 네.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오클라호마 시티가 이번 경기 더 잘할 거라고 보는 이유가 네. 이 필라델피아에게 크게 이긴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그렇죠. 마지막 순간을 보시면은 수비로 이겼거든요. 뭐 올라디포가 차징 유도하고 로벌슨이 블록을 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에너지가 좀 더 올라가지 않았을까. 사기가 또 웨스트브룩도 트리플 더블골 활약을 해줬고 그래서 아예 웨스트브룩 중심으로 돌아가는 팀인데 조금 더 견고하고 자신감 넘치는 팀이 됐다. 그렇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배당률대로 가지 않을까. 네. 네. 피닉스는 좀 어떤 팀입니까 그러면? 피닉스는 얼 왓슨 감독의 이제 또 빠른 농구, 뭐 형님 리더십을 또 보인다고 하는데, 네. 네 거기까지인 것 같아요. 네. 오클라호마 시티에는 약간 좀 힘들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혹시나 챙겨보실 분들은 승패를 떠나서 즐기실 분들은 데빈 부커 선수를 또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네. 데빈 부커 선수가 이번 시즌에 또 주전 슈팅 가드로 올라서고 브랜든 나이트가 후보 식스맨으로 내려갔잖아요. 네. 근데 나이트의 이번 시즌 그 개막전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가지고 현지 언론에서도 지금 피닉스 선즈에 대해서 가장 많이 지적하는 부분이 이 팀이 좀 리그에서 가장 어린 편에 속하는 팀인데 식스맨들이 좀 고참들이 좀 받쳐줘야 되는데 이게 전혀 안 되고 있다. 네. 네, 그런 평가를 내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오클라호마 시티가 골밑이 되게 좋잖아요. 네. 뭐 스티븐 아담스, 에네스 칸터 뭐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피닉스가 과연 그 또 골밑을 이겨낼 수 있을지. 네. 마키스 크리스나 뭐 드라잔 벤더 뭐 이런 선수들은 또 어리잖아요. 아직 어리죠. 네, 타이슨 챈들러가 혼자 하기엔 또 힘들고. 네, 너무 나이 들었죠. 네. 8득점 10리바운드를 이제 개막전에서 기록했는데 네. 이 성적 갖고 이제 서부 컨퍼런스 경쟁하기 좀 부족하죠. 아, 사실. 그렇죠. 네. 네. 자, 그래서 이 경기는 안심하셔도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마이애미와 샬럿 간의 경기도 상당히 기대를 모은 팀들인데 네. 두 팀 다 개막전을 산뜻하게 이기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이 두 팀은 작년 시즌에 되게 인연이 많았는데 지난 시즌 맞대결이 2승 2패로 동률이고요. 네. 지난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네. 4승 3패로 이제 마이애미가 이겼죠. 네. 네. 하지만 그때와 차이점이 있다면 마이애미의 주득 점원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네. 마이애미는 웨이드가 떠났죠. 네, 마이애미는 거의 뭐 팀이 바뀌었죠. 거의 갈아엎었는데 네. 또 윈슬로우, 또 음. 웨이터스, 화이트사이드가 중심이 된 주전 라인업이 나왔습니다. 네. 네. 그 샬롯도 마찬가지로 좀 바뀐 게 제레미 린이 벤치 자원에서 없어졌죠. 네. 네. 반대로 센터 자원에서 음. 로이 히버트가 왔는데 이 선수가 개막전에서는 블록슛 5개를 기록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잘했죠. 근데 네. 상대가 미러키이기 때문에 5개인지 네. 원래 실력이 5개인지 모르겠지만 네. 저는 상대가 미러키였기 때문에 5개가 음.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지에서는 로이 히버트가 예전에 인디애나 시절에 그 모습을 재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을 제기하는데 네. 가능성은 가능성일 뿐. 네. 한번 봐야겠죠. 네. 네. 일단 저는 이 경기는 샬럿이 의외로도 더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 게 네. 마이애미와의 경기 2승 2패로 말씀하셨지만 마지막 시즌 맞대결에서는 네. 또 샬럿이 이겼었고 또 음. 플레이오프에서 접전을 벌였는데 자신들을 가장 힘들게 만들었던 선수들이 또 떠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자신감이 좀 올라갔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또 높이가 높아졌습니다. 전체적으로 라인업이 봤을 때. 네, 뭐 니콜러스 바툼이라든지 뭐 작년부터 활약했던 선수에다가 히버트까지 왔기 때문에 네. 수비에서 높이에 좀 10분을 활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반대로 마이애미 히트 같은 경우는 프리시즌 때 108득점을 기록했지만 블록을 많이 하는 만큼 많이 찍힌 팀이기도 합니다. 이 그렇죠. 팀은. 네. 네, 좀 무식하게 들어대는 팀이고 왜냐면은 윈슬로우나 웨이터스나 둘 다 좀 생각 없이 동간해야 되죠. 그렇죠. 네. 네. 그런 되죠. 부분에서 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샬럿의 견고한 수비 시스템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약세를 보일 수 있다. 또 하나는 마이애미가 홈에서 이렇게 열광적인 지지를 받는 팀이 아니에요, 사실은. 아, 그렇죠. 네, 그렇죠. 개막전이라고 네. 해서 막 홈경기 꽉 차고 뭐 열기가 뜨거운 구장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샬럿이 조금 더 우위에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가 그 배당을 소개해드리자면 마이애미가 1.51, 샬럿이 2.0, 그리고 핸디가 마이애미가 1.70, 샬럿이 1.74인데 네. 샬럿 쪽으로 좀 높게 샬럿 쪽으로 걸면 좀 역배. 쏠쏠하게 있지 않을까. 네. 저랑 생각이 다르시군요. 표정 보니까. 아니 저도 약간 괜찮습니다. 비슷한 부분이 좀 있는 게 샬럿이 원래 그 스티브 클리포드 감독이 수비 지향적인 농구를 펼치잖아요. 거기에 로이 히버트 그다음에 마이클 키드 길크리스트가 왔잖아요. 네.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그 힘을 입어서 더 좋은 수비력을 보여주지 않을까. 네. 그리고 이제 마이애미가 지난 경기에서 페인트전 득점이 74점으로 네. 엄청 거의 70% 가량을 꼬밀 난에서 넣었거든요. 이런 부분과 반대로 샬럿은 지난 시즌 페인트전 실점이 8위 되게 높았다는 그렇죠. 8번째로 건데 적었다는 얘기죠. 네. 네. 이제 그러한 두 팀이 만났을 때 과연 웨이드가 없는 마이애미가 그 높은 샬럿의 수비벽을 뚫을 수 있을지 좀 그것도 걱정이 되고 그다음에 특히나 이제 마이애미가 지난 시즌보다 좀 템포를 끌어올렸거든요. 이러한 부분이 아직까지는 좀 정립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윈슬로우나 말씀드렸다시피 윈슬로우나 웨이터스가 들이대는 건 좋아하지만 네. 마무리 능력은 아직까지 좀 의문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발목을 잡지 않을까. 네. 그리고 부상자를 말씀드리면 프랭크 카민스키가 발부상으로 출전 여부가 아직까지는 불확실하고요. 네. 브라이언 로버츠도 햄스트링 부상으로 아직까지 불확실하다고 봅니다. 네, 이 두 선수 사실 뭐 뛰어도 네. 팀 승패 크게 영향을 주진 않을 것 같긴 한데 네. 일단 그래도 저희가 마감 직전 토토는 모든 선수의 또 부상, 주요 선수들의 출전 그렇죠. 여부 네. 다 확인해서 드립니다. 네. 네. 자, 다음 경기는 댈러스와 휴스턴인데 네. 1.50의 댈러스, 2.02의 휴스턴, 그리고 핸디는 댈러스가 1.68, 휴스턴 1.76인데 네.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사실 휴스턴도 약하진 않은 팀인데 그렇죠. 네. 이렇게 배당이 나왔다는 건 역시 개막전에서 LA 레이커스에게 친 게 치명적이 않았을까 그렇죠. 싶어요. 네. 네. 그 또 댈러스 홈이라는 점도 좀 높게 평가를 된 것 같고. 예. 근데 또 웃긴 게 이거 뭐 토토를 떠나서 29일 내일 경기 한 다음에 31일에 연달아서 두 팀이 또 만나고 또 만나더라고요. 네, 장소를 또 바꿔서. 네, 그것도 좀 신기하고. 같은 동네니까. 네. 아, 그러네요. 네. 네. 지난 시즌 두 팀은 이제 2승 2패씩 네. 또 나눠 가졌고 뭐 2년 전이었나요? 그때 또 플레이오프에서 또 만난 경험도 있고. 네. 근데 2년 전 지난 시즌과 그 비교가 좀 무의미하다고 생각되는 게
두 팀 다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 맞아요. 변화가. 네. 휴스턴 같은 경우 감독이 바뀌었고 네. 드와이트 하워드가 나갔고 음. 그러면서 하든 중심이 됐으면서 또 받쳐준 서포팅 캐스트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네. 템포도 바뀌었고요. 또 하든이 어시스트가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17개인가 16개 나왔죠. 그렇죠. 네. 네. 커리어 하이 기록했죠.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팀 컬러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댈러스가 사실 반대로 템포가 느린 팀이잖아요. 네, 빠른 네. 팀은 아니고 노비츠키가 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빠른 템포의 공격에는 수비 핸디캡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배당이 사실 이해가 안 갑니다. 음. 음. 휴스턴이 더 강팀이라 보거든요, 저는. 저는 약간 좀 반대 네. 의견을 내놓으면은 휴스턴이 하워드가 나가면서 음. 골밑이 좀 헐거워졌죠. 그렇긴 하죠. 클린트 카펠라가 있긴 음. 하지만 아직 이 선수는 뭐 너무 어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리바운드 기록을 좀 보면은 물론 이번 시즌 한 경기밖에 안 네. 치렀지만 이제 좀 비교를 해보자면은 그 컨테스트 리바운드 비율이라고 이제 수비수와 이제 싸움 네. 리바운드 싸움에서 이제 걷어내는 비율이 지난 시즌에 휴스턴이 2위였거든요. 네. 근데 이번 경기에서는 개막전에서는 되게 낮았어요. 그러니까 하워드의 공백이 느껴지지 않았을까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네. 또 이제 댈러스는 앤드류 버거트, 뭐 해리스 반즌 이런 선수들이 들어왔잖아요. 네. 그러면서 리바운드가 조금 어느 정도 좋아졌다고 또 수치를 또 볼 수 있는데 휴스턴이 그러니까 예전만큼 높이에서 우위를 점하지는 못할 것 같다. 네. 댈러스가 오히려 리바운드나 골 밑에서 우위를 좀 점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또 하면서 또 두 팀 모두 스몰볼에도 유능한 팀이니까 네. 데론 윌리엄스가 사실 개막전 잘해줬죠. 네네. 네. 그래서 이제 두 팀 모두 스몰볼과 빠른 농구 그다음에 스페이싱으로 이제 맞대결을 펼치면은 거기서 변수가 될 부분이 수비와 리바운드 이게 되지 않을까. 네. 이걸 더 잘한 팀이 리칼라일 감독의 댈러스가 아닐까라는 또 생각을 네. 해봅니다. 어차피 이 방송의 주인공은 이민재 기자니까. 네? 네. 네. 댈러스. 네. 아니, 유리하다. 아니 네. 근데 또 최근 이 두 팀의 맞대결에서 최근 9경기 중에 6경기는 휴스턴이 이겼대요. 네, 됐어요. 네. 네. 애써서 뭐 그렇게 하지 말고. 그리고 네. 또 휴스턴이랑 댈러스랑 역대 개막전에서 2번을 만났는데 네. 모두 휴스턴이 이겼다고 합니다. 더 이상의 코멘트는 얼굴 청취자들 되게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얼굴이 빨개지네요. 네, 더 이상 혼돈을 주지 마시고 네. 애초에 의견대로 댈러스. 네, 그런 통계는 무의미합니다.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근데 네. 진짜 많이 바뀌어가지고 저는 근데 제일 높게 그러니까 이번에 NBA닷컴에서 단장들을 상대로 네. 그 설문조사를 했잖아요. 네. 거기서 게임 인저스트먼트 뭐라고 그랬죠? 하여튼 경기 도중에 그 지략을 가장 잘 많이 바꾸고 그 능수능란하게 이제 지도력을 보이는 감독이 누구냐는 질문에 리칼랄 감독이 네. 1위를 차지했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도 휴스턴과의 이제 뭐 스몰볼 대결에서 그 리칼 감독이 좀 지략 대결에서 우위를 점하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하긴 마이크 덴토니 같은 경우는 선이 좀 굵은 감독이죠. 네, 거의 안 바꾸고 네, 가는 주점 위주의 또 농구를 네. 하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이민재 기자의 말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네. 자, 어떻게 생각? 그러면 저는 일리가 있다고. 네. 일리가.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유타 재즈와 LA 레이커스 가는 경기인데 네. 유타 재즈가 1.21, LA 레이커스가 2.97, 그리고 핸디는 1.73 대 1.71입니다. 네. 유타 재즈가 사실 상당히 그 지난 포틀랜드전에서도 좋은 경기를 보였었고 나쁘지 않았죠 사실. 근데 멤버가 좀 많이 바뀌었다는 것이 있고 그렇죠. 네. 레이커스 같은 경우는 코비 브라이언트가 떠나고 첫 시즌인데 개막전에서 휴스턴을 잡는 이변 아닌 이변을 익혔습니다. 너무 잘해요. 너무 네. 잘해요. 네. 두 팀 경기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저는 이제 배당률이 조금 이상하다고 보는 게 2.97, LA 레이커스 2.97 거의 3 가까이를 준다는 것 자체가 저는 레이커스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레이커스랑 유타는 완전 반대 성격의 네. 스타일인 팀이기 때문에 이 페이스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는 팀이 또 경기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또 레이커스가 루크 월튼 감독 체제에서도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가장 눈여겨볼 점은 신인 선수들이 많다는 거. 네. 물론 정리가 안 될 수도 있지만 갑자기 터질 수도 있다는 그런 폭탄 같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한다면 2.97이라는 이제 배당이 조금 아쉽긴 하네요. 네. 레이커스가 너무 과소평가됐다. 음. 네. 하지만 원정 경기지 않습니까?
그렇긴 하죠. 아직까지 원정을 한 번도 치러보지 않았고 네. 유타의 그 에너지 솔루션 아레나가 분위기가 정말 뜨거운 아, 곳이고 그렇죠. 네, 네. 네, 그런 부분이라든지 유타 재즈가 그래도 적어도 한 시즌 동안 좀 킥이 음. 맞춘 선수가 많다는 점 그런 걸 봤을 때 레이커스가 좀 위축되지 않을까요? 아, 그건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2.97이라는 숫자가 좀 아깝다는 거지. 유타가 네. 가져갈 가능성이 높긴 하죠. 그 루디 고베어 선수를 보면은 이 첫 번째 경기에서 슈터치라던가 여러 가지 좀 움직임이 훨씬 더 네. 좋아졌더라고요. 음. 예, 그리고 데이릭 페이버스 뭐 그 선수가 없어도 충분히 음.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페이버스의 현재 상태가 어떻습니까? 페이버스는 지금 무릎 부상으로 오늘 그 훈련에는 참가를 했대요. 근데 내일 경기 아직 출전 여부가 확실치 않다고 그러는데 네. 근데 오늘 훈련 뛰었으면은 음. 나오지 않을까? 홈 개막전이니까 네. 시작은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한 해 또 흥행을 또 좌우할 만한 음. 경기가 아닌가 싶은데 그 LA 레커스의 또 호세 칼데로는 종아리 부상으로 네. 훈련에 결장을 했고 음. 그래서 경기에 못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네. 또 얘기하고 있네요. 사실 이 선수는 2년 전력을 봐야겠죠 이제. 음. 네. 자 그런 면에서 레이커스가 정교해지긴 했지만 네. 아직까지 어린 선수가 많고 음. 또 이제 원정 경기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2.97을 받을 정도 약한 팀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열세다. 네, 그렇게 정리할 그렇죠. 수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뉴올리언스 펠리컨스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경기인데 뉴올리언스가 3.70, 골든스테이트 1.12 그리고 핸디는 1.73 대 1.71입니다. 네. 골든스테이트가 사실 화제의 팀이잖아요. 그렇죠. 케빈 듀란트가 가세하고 나서 뭐 슈퍼팀이다, 뭐 역대급 팀이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화려하게 출발을 했지만 샌안토니오에게 무참하게 밟혔습니다. 그렇죠. 네. 네. 골든 스테이트 첫 경기 보니까 수비가 완전히 안 되더라고요. 네, 리바운드도 안 됐었고. 네. 리바운드 싸움에서도 밀리고 뭐 수비도 안 되고 전체적인 조직력이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긴 했는데 조직력의 끝판왕 샌안토니오를 만나가지고 좀 처참하게 발린 게 아닌가. 네. 네, 또 그런 생각을. 하지만 그 경기는 상대가 어디까지나 샌안토니오 스퍼스였기 때문이다라고 또 보는 의견도 많은데 상대가 또 뉴올리언스 펠리컨스 NBA의 대표적인 약체 중 하나고 또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앤서니 데이비스입니다. 그렇죠. 50득점을 하는 기염을 토하긴 했지만 네. 너무 많이 뛰었죠 그날 경기에서. 네. 근데 50점을 넣었는데 졌다는 거는 네. 그 말 다 하는 거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팀 사기적인 부분이라든지 네. 뭐 데이비스의 체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뉴올리언스 펠리컨스가 좀 다운된 상태에서 홈 개막전을 맞는다고 볼 수가 있겠고 네. 반대로 골든스테이트는 경기가 끝난 다음에 받은 질타가 엄청났죠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선수들 좀 열받게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오늘 보니까 뭐 케빈 듀란트나 여러 선수들이 훈련을 미친 듯이 또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 부분이 또 이날 이제 뉴올리언스와의 경기에서 좀 드러날 것 같고 사실 뉴올리언스는 지금 앤서니 데이비스를 받쳐줄 타이렉 에반스나 주루 할러데이가 지금 다 빠져있기 때문에 사이버 선수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언제 타이렉 뛰나요 도대체? 타이렉 에반스는 뛰는 거 맞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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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쉽네요. 선수들 보려면 뭐 돈 내야 됩니까 혹시? 참 안타깝네요. 네. 네. 오메라 아식이 또 주전을 나왔다는 점 그런 네. 부분을 봤을 때 트랜지션 여러 가지 면에서 골든스테이트가 좀 고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빵으로 깔아놓기에 참 좋은 경기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네. 뭐 뉴올리언스도 마찬가지로 또 빠른 농구 엘빈 젠트리 감독이 골든 스테이트 코치였잖아요. 네. 이런 부분을 조금 차용한 것 같긴 한데. 근데 사실 이런 게 있어요. 조동현 감독이 네. 모비스 코치였어요. 그래서 KT 가서 뭐 하고 있습니까? 되게 잘하시고. 네. 잘하고 있다고요? 네. 그래서 엘빈 젠트리 감독도 골든스테이트 코치였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기대를 받으면서 갔지만 그렇죠. 네. 결국엔 자원의 차이가 그렇죠. 질을 정말 네. 가리기 때문에 음.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죠. 네. 사실 그 빠른 농구를 하고 싶어도 오메르 아식 뭐 이런 선수를 가지고 네. 빠른 농구를 할 수는 음.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전에 피닉스 시카고 불스 왕조 때 네. 그 룽롱리 선수 혹시 그렇죠. 그렇죠. 네. 센터 시카고 센터였잖아요. 네. 그래서 피닉스 선수로 이적한 뒤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LA 레이커스를 상대할 때 내가 꼭 필요할 거다. 오. 왜냐면 레이커스 트라이앵글을 음. 난 직접 겪어봤기 때문이다. 네. 하지만 머릿속에는 있지만 그렇죠. 몸을 안 따라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골든스테이트 시스템을 다 아는 젠트리 감독이지만 결국엔 뉴올리언스 펠리컨스 선수들은 모르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깔아놓기 참 좋은 경기.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 경기는 앤서니 데이비스가 한 30점 가량 올리고 네. 그다음에 차분히 가위직 게임으로 가지 않을까 네. 또 그런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일 골든스테이트 승전보를 예상한다는 이민재 기자의 평가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8경기 네. 쫙 짚어봤는데 네. 아, 정말 뭐 아직까지 개막 초반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권유를 조심스럽게 뭐 이거는 권유드리지만 저는 개막 첫 주는 항상 핸디 부분은 넘어간다고 생각해요. 넘어가야 된다. 왜냐면은 아직까지 평균이 안 잡힌 상태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이 팀들의 성향이 안 잡힌 상태고 프리시즌 겪어봤다고 하지만 그렇죠. 프리시즌 사실 무의미하거든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개막 첫 주 같은 경우는 정석적으로 가보는 게 실험적으로 가보는 게 좋고 핸디 같은 도전은 한 달 뒤쯤 네, 조심스럽게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그것도 그렇게. 맞는 말씀이신 게 음. 지난 시즌 서부 꼴찌였던 LA 레이커스가 네. 개막전에서 휴스턴 잡았잖아요. 네. 이제 이런 그 역배당, 음. 이러한 반전 같은 것도 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네. 조심스러운 접근, 네. 그다음에 많은 공부를 하시는 게 네. 네,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스페셜 엔도 마찬가지인 게 네, 그 인디애나 같은 경우 지난 시즌 사실 느린 템포의 팀이었는데 그렇죠. 100점, 130점을 넣었단 말이죠. 그렇죠. 연장을 포함해서 네, 하지만 네. 그런 점을 봤을 때 여러분들도 계속 평균을 좀 맞춰보시면서 좀 성향을 좀 파악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저도 이제 약간 좀 동의하는 게 올랜도랑 디트로이트. 음. 사실 우리나라의 올랜도랑 디트로이트 농구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아, 이민재 기자 알잖아요. 아, 저 모르는데. 고향이 올랜도라서 얘기도 했어요. 네. 디즈랜드 참 올랜도 좋아하죠. 의정부시 아니에요? 네. 네. 하여튼 이 두 팀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조금 지금 또 개막 첫 주니까 네. 좀 섣불리 들어가기에는 음. 좀 힘들 수도 있으니까 네. 많은 공부와 그 다음에 지난 경기를 좀 복귀하시면서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마감 직전 토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앞으로 네. 본격적으로 시작될 텐데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점프볼 손대원 편집장이었고요. NBA 전문 기자 루키 이민재 기자였습니다. 네. 자, 많은 청취 앞으로도 부탁드리겠고요. 저희 여기서 물러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